오늘 작업할 나무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나무 중에서 2회전 하는 나무인데요. 2회전 하는 나무인데 제 방식이 그렇습니다. 나무를 처음에 만들 때 줄기를 먼저 이렇게 만듭니다. 줄기가 어느 정도 만들어졌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가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가지를 조금씩 이렇게 건들긴 했지만은 오늘은 필요한 가지를 이제 제대로 철사를 걸어놔서 그 가지를 이제 메인 가지를 쓰기 위해서 그 가지를 찾아내는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지 하나를 좀 내리겠습니다. 이 마디에서 가장 가까운 일지를 활용을 해서 이 가지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철사거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철사를 걸고요. 이게 일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작업하고자 하는 일지를 활용을 하는데 보통 일지가 이 밖에 있는 이런 가지보다는 약합니다. 그래서 작업하기가 편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지를 굴곡 있게 그렇게 가지를 만들면 의외로 또 작업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1번 가지를 선택을 해서 안에 있는 가지 선택해서 이렇게 철사를 이게 수평지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철사를 돌리면서 곡을 주면 자연스럽게 곡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형성을 시켜주면 가지가 이제 낙지가 되는 거죠. 낙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일자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구불구불 어떤 형식을 갖추는 이제 그런 나무가 되겠죠. 우리가 전정을 할 때 이 마디에서 일자로 나가는 것을 자르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면 가운데를 자르고 양쪽에 가지를 벌려서 쓰잖아요. 역시 나무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일자로 작업을 했지만은 우선은 가지가 약하기 때문에 제가 이 가지를 우선 활용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보면은 S자로 활용을 해서 가지를 이제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가지를 이렇게 벌려서 또 이렇게 변화를 주면은 가지 하나가 형성이 됩니다.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변화, 이게 단순하게 낙지만이 아니라 어떤 그 떨어지면서 어떤 변화의 굴곡이 생겨야 눈이 가는 그런 만큼의 어떤 그 가지 배열이 가야 눈길이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가지를 만들다 보면 이 줄기에서 이 마디가 너무 길잖아요. 긴데 그 가지 첫 가지를 쓰기에도 너무나 가지가 멀기 때문에 나무가 좀 운치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 이 가는 가지에서 순을 나게 하고 싶은 데는 순을 이 가지 사이에서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간단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순이 이렇게 컸잖아요. 컸으면 순을 일단 줄기를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요. 줄기를 제거를 해주고 이렇게 순을 이렇게 집어주면 이렇게 순들을 집어주면은 얘가 이제 눈을 태야 되기 때문에 힘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순을 다 집어주면은 이 순이 이 밖으로 밀려나는 그 세력의 순이 안에서 눈이 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가는 가지이기 때문에 눈이 틉니다. 그래서 이런 가지는 이렇게 기다렸다가 여기서 순이 트면 이 가지를 활용을 해서 가지를 만들면 됩니다. 가지 철사거리를 다 마쳤습니다. 이렇게 보면 큰 태가 나지를 않지요.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가까이서 보게 되면 저는 먼저 줄기를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줄기를 만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굵기가 좀 나왔고 이렇게 좀 지그재그로 선이 좀 잘 올라갔지요.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줄기를 만들면서 이제 이런 가지는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제거를 좀 했습니다. 제거한 이유는 뭐냐면 세력을 분산시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햇빛을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가게끔 만들기 위한 그런 작업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일지나 이런 이지 같은 경우에는 실은 나무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나무 굵기를 만들기 위한 그런 가지 역할만 좀
그런 가지 역할만 좀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철사거리를 이렇게 먼저 하나 했는데요. 이렇게 맨 안까지에서 이렇게 하양지로 이렇게 해서 가지를 이렇게 하나 좀 만들었고요. 이제 돌아가면서 보면 약한 가지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 이렇게 나무를 만들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굵은 가지에서 가지 하나를 빼서 이렇게 좀 가지 하나를 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도, 여기 뒤에도 마찬가지죠. 여기 뒤에도 위에서 하나 빼서 약한 가지를 이렇게 하나 좀 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부로 올라가면 여기도 이제 그 가장 가는 약한 가지가 작업하기가 가장 편합니다. 이 굵은 가지는 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희생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는 가지를 사용을 해서 이게 철사로 유인을 하면 내가 그 맘먹은 대로 유인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가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 가지가 이렇게 곡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서 가지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마디가 길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 마디에서 이 순이 나오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죠. 여기서 나오면 이는 가지고 사용을 하고,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 우가지를 활용을 좀 했습니다. 우가지도 보면 위에서 이렇게 가지를 늘어뜨렸고, 제가 지금 2단으로 늘어뜨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2단이 늘어뜨려서 이 부위를 가지를 이 가지 부위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예비까지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마지막 머리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수영을 이렇게 마무리를 쳤죠. 제가 이 나무를 이렇게 약한 가지를 만들면서 하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나무를 처음에 어떻게 내가 만들어 갈 것인가를 먼저 구상을 좀 해야 됩니다. 저처럼 원줄기를 먼저 만들고 가지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나무를 크는 대로 해서 가지나 줄기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은 본인들 그 마인드에 좀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는 얘기는 못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만들 때에는 미리 어느 정도 가지라든지 줄기라든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접근을 해야 내가 맘먹은 대로 내 나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약한 가지 하나지만은 이 약한 가지를 이렇게 다 이렇게 철사로 걸어놨고, 그 나머지는 전부 이제 희생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늘이 지지 않게끔 이렇게 전부 가지를 이렇게 쭉쭉 다 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세력을 이런 희생지가 잡고 있지 않으면 이 약한 가지만 가지고는 나무가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희생지는 최대한 활용하면서 가지를 만드는 그런 가지 작업을 한번 이번에는 좀 해봤습니다. 자,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려온 소나무 이야기였습니다.